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좀 곤혹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상방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변동성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해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벌써 수익을 걱정하는 거죠. 이거는 좀 시장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과잉 반응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재평가되고 있느냐?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실적만큼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낸 거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434조예요. 삼성전자는 최소한 200조 이상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직 싸죠. 지금 삼성전자를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빨리 뵙는 것 같은데 2월달 지금 구정하필해서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러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하락하는 듯 싶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증시가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이거는 뭐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원자재, 코인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임 연준의장이 되는 워시에 대한 이제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시장이 약간 좀 이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워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등락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는 또 워시 사실 뭐 들어와 봤자 별다를 거 없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나 또 뭐 반응이 나오면서 또 반등 나오고 또 그 직전까지만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워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금리는 낮춰도 되지만은 이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줄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QT를 해가지고 실물 자산 외에 금융시장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자본을 좀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뉘앙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돈들이 많이 이제 회수가 될 거고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금융이나 또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많이 흡수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하는데 한국 증시의 포지션을 보면 유난히 5,300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파생 상품 포지션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선물을 6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콜도 매도, 풋은 매수고요. 그 다음에 현물도 계속 매도했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포지션 자체가 하방입니다. 하방 쪽에 베팅을 했었는데 왜 그랬나를 생각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뭐 안 좋게 나오든 무조건 세론이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적 발표 날 때마다 항상 주목했었던 건 그동안의 캐펙스 투자 규모였는데 규모를 갖다가 대폭으로 늘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흔들렸던 거는 저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캐펙스 투자의 수혜적인 건 맞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수가 한 5,300, 5,000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하방을 좀 이제 겨냥을 한 베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0 넘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선물이 매도 포지션이 다시 늘어났고요. 지금 그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좀 곤혹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빠져야 될 타이밍에서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데 우리는 빠졌다가 그걸 다 ETF 자금을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어오면서 다시 받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당황한 상태가 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대적으로 환매수하는 약 한 1조 7천억 정도 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상방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변동성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 ELS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간을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최대한 절제된 상태에서 시간을 따먹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해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해지를 한다는 거는 손실을 덜 보거나 또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팔거나 사거나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외국인 매매 포지션에 같이 잡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흔들리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현물을 매수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ETF 특히 인덱스 투자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증시가 정신사납죠. 오를 때는 4%, 5% 오르고 빠질 때도 그만큼 빠지고 뭐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주에만 3번 위로 걸렸다가 아래로 걸렸다 했었으니까요. 근데 참 드문 케이스인데 예전 같으면 이게 고점 징후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점 징후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렇게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코스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계속 홀드해 나가는 전략 이어가면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승폭보다 실적의 증익폭이 더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PER 밸류가 지금 10배 미만입니다. 증시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PER이 지금 하이닉스는 5배 내외고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 얘기는 그만큼 증익의 폭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라는 거는 이거 해소해야지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를 해서 가동을 시켜가지고 돌려야지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돌려도 27년도 것도 지금 제대로 커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27년까지는 최소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전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미국 쪽에다가 결국 망가라고 하죠. 원전 프로젝트 미국에서 요구했고 또 우리가 또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 오늘 통과됐다고 아까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짓는데 우리가 다 가져가지는 못할 거고 당연히 일본도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시장에서 우리의 어떤 밸류체인들의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계속 말로만 나오고 있는 뭐 미 해군 프로젝트 좀 지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국 쪽 입장에서도 해군력 보관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피지컬 AI 계속 얘기 나오는데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주말에 동영상 한번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아틀라스가 덤블링 하다가 뭐 넘어지고 뭐 막 뒤틀리고 하는 모습 보이다가 마지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연구실 안에서의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제품으로서의 휴머노이드로 전환을 선언했다는 측면,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가지고 현대차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밸류가 워낙에 싼 이런 쪽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주가를 올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을 지금 제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또 AI 고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 반도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AI 고점론이라고 하는 거는 AI 업체들, 주요 업체 뭐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이제 큰 수익을 내면서 그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거의 2배씩 늘려가니까 실제로 능력이 안 돼 보이는데 2배를 늘리는 이제 기업들이 나오고 하니까 저게 지속 가능하겠어라는 이제 의문이 붙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하고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벌써 수익을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의문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좀 시장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과잉 반응이다라고 보는 게 보통 새로운 산업에서 이 투자를 하는 거는요 시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장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장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파일을 거의 다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나중에 위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시장의 리더로서 모든 걸 다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지만 그걸 갖지 못하는 경우는 도태되거나 낙오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투자하는 빅테크들은 투자에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익을 얘기한다는 건 아직 좀 일러 보이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케빈 씨가 연준의장이 되면서 케빈 씨의 시선은 연준이 돈을 푸는 바람에 이 과잉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버블을 자꾸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수를 하는 대신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실물 자산 또는 실물 기업들한테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 돈이 필요한 쪽에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도 인플레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케빈 씨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AI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 지점이 생기는 거는 케비노 씨의 시각대로 보게 되면은 빅테크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은 과잉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빅테크 쪽 AI 투자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주말에 케비노 씨가 그렇다고 막 돈 회수하고 그럴 거 아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어차피 임명권자가 누군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와버리니까 또 안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케비노 씨에 대한 경계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AI 투자가 지금 정점에 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아직은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단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패권과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맨하탄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AI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쪽 투자에 좀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그 각 국가들, 뭐 중동, 유럽연합, 뭐 할 거 없이 일본, 뭐 한국 다 그 소버린 AI 쪽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AI가 과잉 투자됐다 또는 뭐 정점에 달했다 얘기하기는 좀 섣불러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AI 패권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 간에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빅테크 간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가 이걸 장악하고 있다, 장악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직은 좀 더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 AI 경쟁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를 넘었는데 삼성전자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27년도 예상 영업이익 원화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했는데 보시면 글로벌 1위입니다. 317조 원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이 2등인데 한 180에서 210조입니다. 5위에는 SK 하이닉스가 225조 정도 역시 추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왜 SK 하이닉스가 더 많은데 5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를 좀 전망할 정도로 그만큼 이쪽 시장이 쇼티지라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재평가되고 있느냐?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실적만큼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클리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탈 거다. 지금 좋았지만 또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떠나가지고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5만 원대 전후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불과 그 올라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여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7년까지는 실적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3사,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이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을 보면 레거시 디램 쪽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소극적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소극적인 이유는 자기들도 어쩌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 두 번째는 과거에 한번 당해본 그러니까 빅테크한테 당해본 경험도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뭐 억압을 당하든 뭐라든 어쨌든 길을 쓰고 지금 레거시 쪽은 지금 따라오겠다고 계속해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 늘리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수율이 지금 중국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는 이유가 첨단 장비 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이 단축이 됐네 뭐네 얘기하지만 그게 중국만의 힘으로는 쉽게 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3사가 서로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누구 하나를 죽일 수 없는 사이가 된 삼성전자가 완전 독주일 때는 사실은 하이닉스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1위예요. 거기도 수익성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규모는 좀 작지만 뒷배가 미국 정부고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3사 분할로 해가지고 천하 3분지계 뭐 이런 것처럼 끌고 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메모리가 어쩌고 뭐 파운드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목표가 얘기가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30만 원 되면은요. 아마 PER이 14배, 15배? 하이닉스가 150만 원 정도 되면은 PER이 10배 전후?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또 장담을 미리 해버리고 나면 또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쇼티지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1분기 실적 이후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나올 거고 그러면은 내년 전망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쇼티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에 대한 또 전망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쨌든 실적이 좋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가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TSMC처럼 파운드리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정상화되는 어떤 그림이 구체적으로 빅테크 수주를 통해서 나온다면은 그거 역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비싸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7년에 317조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한 뭐 200한 4, 50조까지도 보는 데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낸 거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434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최소한 200조 이상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이제 10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아직 싸죠. 그걸로 따지면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회사니까 프리미엄을 얻는다. 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본다고 해도 싼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 규모 자체도 지금 현재 그 올해 추정 이익만 가지고도 글로벌 빅테크 탑10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그 증액 가능성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히려 그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이 좀 다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지만은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부 있고요. 또 더해가지고 반도체 내에서도 그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골칫거리였었던 파운드리 쪽도 수율이 올라오면서 정상화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게 정상화가 돼서 테슬라향 매출이 제대로 잡히기만 한다고 해도 지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비싸냐라고 물어보면은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앞서 말씀 주셨던 재평가의 영역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재평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도 PER이 7배 전후라면 그게 재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TSMC PER이 지금 20배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재평가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이게 왜냐면 TSMC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뭐 맨날 라이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사실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거의 7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10%가 될랑말랑하는 회사가 지금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레거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강자긴 하지만은 뭐 못지않게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HBM은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또 글로벌 1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 차이가 있고 혼자서 독주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캐펙스 투자의 규모를 결정하면 그걸로 좌우가 되는데 여긴 3사기 때문에 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아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고, 그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 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도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북미 쪽, 미국 쪽 투자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소부장들이 있거든요. 왜 그쪽을 보냐면은 그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대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또는 TSMC 쪽으로 같이 영업을 해가지고 발을 걸쳐가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정도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더 좋은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너무 또 많이 찾아보면 그만큼 또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는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ETF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네, ETF 머리 아프게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ETF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ETF 투자할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제일 크고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내부에서 좀 안정성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소부장보다는 그쪽 비중이 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 뉴스 중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엔비디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납품을 한다. 그게 된다면 좀 크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죠. 근데 시장 점유율로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는 아마 자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던 시장만큼을 아마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